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 상태인 국가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춘 상태, 즉 언제라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는 것이죠. 2024년 연초부터 북한이 대한민국 연평도 부근에 며칠째 포격 도발을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은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요.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대남 정책 전환을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분단의 시작이 되었던 6.25 전쟁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및 한국사 교과서 모두에서 매우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는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 반주원이 생겨난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성인을 위한 인문학 강의 또는 인문학의 기본 지식을 제공하는 면도 있지만 분명하게 저의 본캐가 학원 강사이다 보니 학생들을 위한 약간의 수행평가적 지식 또는 교과 지필고사적인 지식을 더 많이 전달하는 데 치중된 영상도 때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영상은 학생들의 시험과 수행평가에 좀 더 최적화된 영상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일반인 분들께서는 그랬구나 정도 선에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전쟁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식 명칭은 6.25 전쟁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을 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남과 북의 내전이었던 동시에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두 진영 간의 국제적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상처만이 가득했던 전쟁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배경, 과연 그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과 함께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의 핍박에서 벗어난 독립국가로서의 새나라 건설에 희망 가득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강대국의 이념 대립에 어쩔 수 없이 휩쓸리게 됩니다. 처음에 연합국들은 한반도 내에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을 원조할 목적으로 1946년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기간 내내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다가 끝을 내고 말았는데요. 자유주의 진영으로 대표되는 미국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대표되는 소련의 힘겨루기가 심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신탁 통치 문제 등을 둘러싼 좌우 간의 대립은 계속되었죠. 한반도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머물게 되었는데요. 결국 안타깝게도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결국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는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북쪽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던 것이죠. 김일성은 1948년 9월 북한 정권 수립 직후부터 무력 남침을 계획했습니다. 소련을 방문해 계획을 세우고 중국과도 협력을 했는데요. 1950년 1월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던 딘 에치슨은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일명 에치슨 라인입니다. 에치슨 라인에 대한민국이 제외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는데요. 미국이 극동아시아를 방어하는 지역에 대한민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충분하게 공산주의 국가를 자극할 만한 일이었죠. 북한은 이 일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1950년 4월 초 김일성과 박헌영은 비밀리에 모스크바를 방문했죠. 회담을 통해 소련의 스탈린은 중국의 마오쩌둥이 동의한다라는 조건하에 북한의 남침 전쟁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의 남침 계획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서울 지역을 점령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전까지 점령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산까지 완전히 점령하겠다라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죠. 남침 공격 계획을 세우면서 스탈린과 김일성 그리고 마오쩌둥이 가장 고심했던 것은 미국의 참전 가능성이었습니다. 대책으로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미군이 들어오기 전을 말하는 것이죠. 재빨리 전쟁을 종결해버리자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결국 안타까운 전쟁은 여기서부터 출발되고 말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작전명 폭풍과 함께 북한은 38도선 전 지역에서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휴전선 부근에서의 충돌은 광복 후 종종 전개되긴 했는데요. 처음에 서울 시민들은 38도선에서 또 작은 전투가 벌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금방 지나갈 소동 정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인민군은 서울을 향해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전혀 예측하고 있지 못해서 매우 크게 당황했는데요. 전투가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서울이 함락당할 위기에 처하자 당시의 대통령과 정부는 서울을 탈출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욱이 정부는 북한군이 내려오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6월 28일 새벽 2시 한강대교를 폭파해버렸습니다. 당시 서울 시민 대부분이 정부의 서울 사수 방송만을 믿고 피난을 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죠. 100만여 명의 서울 시민 대부분이 적의 치하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서울을 함락당하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역사상 최초로 군대 파견이 결정되었죠. 미국의 참전을 시작으로 16개 국가가 군대를 파견하고 5개 국가는 의료부대 및 시설을 지원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혹시 대한민국 최초의 원두커피 전문점이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춘천에 있는 이디오피아의 벳으로 무려 1968년부터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공간도 6.25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머나먼 땅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보낸 국가가 바로 이디오피아였습니다. 제가 살짝 울컥해지기도 하는데요. 본인들도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더 큰 힘듦을 외면하지 않았던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는 하일레 셀레시아 황제가 6.25 전쟁 당시에 자신의 직속 최정예 부대 무려 6천여 명을 한반도에 파병했습니다. 황제는 군대를 파견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죠. 우리 이디오피아가 항상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위해 그대들은 오늘 장도에 오를 것이다. 전부 거기에서 맹렬하게 싸워 전사해라. 너희들의 죽음을 대가로 자유라는 것을 저들의 손에 꼭 안겨주어라. 직접 강류부대라는 이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강류는 이디오피아 말로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강류부대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적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상대였던 것이죠. 253번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는 놀라운 저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휴전 후에 하일레 셀레시의 황제는 직접 대한민국을 방문하기도 했고 그 인연으로 최초의 로스터리 카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디오피아의 벳인 것이죠. 이디오피아의 벳은 이디오피아의 집이라는 의미로 지금도 황제가 직접 지었다라는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니 정말 뜻깊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인연으로 대한민국은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이디오피아 참전용사를 지원하는 등의 교류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초반에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까지 밀렸고 북한의 계획대로 전쟁이 끝날 뻔한 위기에 처했는데요. 과연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사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To be continued.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채널 반주원이었습니다.